일단은 좀 설명을 한번. 실적은 2023년 3분기부터 가동된다고 하니 전 선제적으로 전체 시대 6, 7% 정도는 진입을 했어요. 벌써? 아, 벌써 하셨구나. 일단 그 허니쭈님의 이제 그 요청에서부터 시작된 포스코 홀딩스 좀 자료들을 좀 일단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오늘 한 4시간 정도 봤던 자료들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라이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내용은 더 보완을 할 점은 많지만은 일단 오늘 살펴본 자료를 위주로 해서 좀 정리하는 자료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계열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한눈에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증권사들의 그 목표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변동률을 보시면은 목표 주가를 하향한 증권사들이 많았다라는 점을 일단 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10월 달에 나온 거, 특히 이제 10월 19일 날 잠정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0일 날 키움증권에서 일단 선제적으로 변동률을 좀 목표 주가를 낮췄죠. 3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유지하긴 했는데, 뭐 DB금융투자 낮추고, 또 하이투자 10월 달에 나온 레포트인데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뭐 BNK 뭐 이런 데도 많이 낮췄고요. 유한타도. 일단은 주가를 보면은 기존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주가를 보면은 2022년 초 그리고 2021년 중순쯤 해서 이제 목표 주가가 한번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중국의 주요 제품, 중국의 철강 가격과 비슷한 수치를 많이 보여왔다. 그러니까 중국의 철강 가격도 보면 2020년 초에 오르고 2021년 초에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도 이 중국의 그 철강 가격과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인다. 그러니까 커플링 데이터라는 점을 참고하신다라면은 중국의 철강 가격이 오르면 주가도 오르고 내리면 포스코 주가도 내린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기가 쉽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현재 이제 레포트들을 보면은 기존에는 철강 가격과 중국 철강 가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지만, 앞으로는 그 리튬 2차전지 그 광물에 대한 투자로 앞으로 포스코홀딩스를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러한 좀 이제 의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관련돼서 내용을 좀 더 봐볼게요.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3분기 실적을 이제 먼저 봐보자고 하면은, 컨센을 보면은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이제 22조 정도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1.4조, 1조 4천억 정도의 이제 실적을 기대를 했지만은, 이번에 잠정 실적 10월 19일날 나온 걸 보니까 컨센 대비해서 매출은 4% 빠졌고 21조, 영업이익은 더 많이 빠졌어요. 39%가 빠졌죠. 컨센 대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은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일단 매출이 떨어진 이유는 그 이제 침수 피해에 대한 그 생산 회복이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침수 피해된 부분이 뭐 이제 아직 그 아변 공정이라든가 또 이제 뭐였더라? 고로 공정 이런 것들이 아직 생산이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에 침수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완전하게 이익 수준이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증권사 레포트들을 한 15개 정도 봤는데 가장 비슷한 의견들이 많았던 것들이 이제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까지는 이 복구에 대한 복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복구가 완전하게 되고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거는 2023년 초가 될 것이다. 좀 이런 식으로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그 말인즉슨 2022년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는 실적이 컨센 대비 계속 안 좋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2022년 4분기 컨센은 하향 조정이 되겠구나. 좀 이런 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포스코홀딩스를 보시는 분이라면 좀 주의할 점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은 이제 분기 실적이었고 이제 연간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2022년 실적 기준으로 이제 87조 정도의 매출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이제 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 친환경 미래 소재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지금 이제 그 리튬이라든가 또 포스코 케미컬에 대한 실적이 녹아들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제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철강이 50%,
또 친환경 인프라, 여기가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건설, 이런 포스코 에너지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 매출이 48%, 친환경 미래 소재 매출은 아직 2%밖에 되지 않는다. 방금 이제 치킨 킬러님께서도 말씀을 리튬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보는 부분,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된 허니쭈님 또 마찬가지로 이제 리튬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 아직까지 2022년 실적 기준으로는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87조 중에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을 보더라도 4%, 2024년을 보더라도 10% 정도까지 보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 자료는 그냥 만든 자료가 아니라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자료를 참고해서 만든 자료인데, 여기 보면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2차전지 소재 중장기 매출 목표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이건 이제 포스코 케미컬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이고, 리튬 니켈은 포스코, 그리고 리사이클링 및 차세대 전지는 뭐 포스코 케미컬, 포스코 뭐 공동 사업이 되겠죠. 근데 이거의 이제 총 매출을 보면은 2024년이 10조가 좀 안 되죠. 한 9조 정도 돼 보입니다. 단위가 조원이죠, 조원. 2026년 되면은 한 20조까지 보고 있고, 2030년에 이제 한 40조 가까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 미래를 예상하기보다는 가까운 미래, 비교적 가까운 미래인 2024년을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약 9조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8조에서 9조 정도. 그렇게 봤을 때 2024년이 지금 이제 컨센이 총 86조 정도의 매출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8조에서 9조라고 하면은 약 10% 정도가 되겠죠. 이 10%. 이 10%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과연 리튬 관련 주식으로 PER을 얼마큼 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높은 PER을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관련 사업을 좀 보니까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 부분에서 염수형 리튬, 경합형 리튬 해서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수상화 리튬 5만 톤. 근데 이게 착공이에요, 착공. 준공이 아니라 착공. 이제 시작한다, 2022년도에. 그리고 경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8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5만 톤까지의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2028년 염수형 같은 경우는 12만 톤까지. 2028년이 되면은 12만 톤, 15만 톤 합쳐서 한 27만 톤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정도쯤 되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22년 수상화 리튬 5만 톤이라고 하면은 전구체에 들어가는 이제 리튬의 양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양극재 전구체에 들어가는 수상화 리튬의 양 5만 톤이다? 그럼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큰 비중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 보고 포스코홀딩스를 그러니까 1, 2년 정도 리튬 관련주로 포스코홀딩스를 보는 분이라고 하시면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아직 시장이, 그러니까 이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커지기 직전이다. 초입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성장주로 보기에는 아직 좀 초입이지 않겠냐,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좀 몰입해서 보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또 너무 몰입해서 보시면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고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21조예요. 시가총액 21조인데 2024년 당기순이익을 보면은 이제 5조 2천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2024년 기준으로 PER을 보면은 4배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또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수준이죠. PER 4배. 그리고 2024년,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2024년 실적, 자본 총계를 기준으로 PBR을 본다라고 하면은 0.3배거든요. 0.3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주가 수준이 저렴한 수준이다라는 점은 부인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주가 수준은 매우 저렴하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포스코홀딩스를 성장주로 바라보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여기 배당률이 높잖아요. 2021년 실적 배당금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배당률이 한 6.7배? 6.7%? 한 7%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배당주로서, 그러니까 7%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서 좀 꾸준히 지켜보겠다라고
접근을 하면은 좀 마음 편안한 주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영상을 일단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 가면서 앞으로 좀 영상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당장은 올릴만한 내용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좀 정리가 됐나요? 제가 너무 좀 서둘러서 얘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좀 떨기도 했고 영상을 좀 네, 지금 12분 정도가 이제 시청해주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본인들의 생각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치킨킬러님. 저는 최소 3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잃지 않을 것 같아서 매수했습니다. 이한나 연구원 말을 들어보면 2023년까지는 이제 리튬 쇼티, 네. 지금 수사 리튬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쇼티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사 리튬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쇼티지이고 그 이후에는 가격이 크게 뛸 거라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아저씨는 그 금양의 그 이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2025년에는 리튬 가격이 지금보다 5배 정도 생각하시던데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현재 뭐 실제로 현재 지금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죠? 탄산 리튬이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러니까 혼자만 계속 올라가고 있죠. 혼자만. 네. 그러니까 니켈이라든가 코발트는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이제 좀 안정돼 가고 있는 반면에 네, 니켈 가격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코발트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탄산 리튬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 최근에 3달간. 이런 거 보면은 뭐 어디까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5배? 5배까지 본다? 5배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뭐 계속 쇼티지인 상황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만한 여지가 크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을 것이다. 가 저의 좀 주된 아이디어라고 좀 주된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리튬 가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포스코홀딩스에서 차지하는 리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근데 저 IR에는 그러한 가격이 반영되진 않고 보수적으로 책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미래의 주가가 어떨진 궁금해요. 다만 리튬 원자재 주식으로 인정받기만 한다면 현재와 같은 20만원대는 아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예. 저도 그 생각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시장에서 이 포스코홀딩스를 리튬 관련주로 본다. 이러면은 이제 멀티플이 달라지겠죠. 지금 뭐 멀티플 2024년 실적 기준으로 4배인데 4배라는 게 아예 말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성장주로서 급하게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면서 포스코홀딩스 사면은 실망할 확률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괜찮다. 난 배당 받으면서 천천히 갈란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그냥 천천히 분할 매수 해가는 것도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시면서 분할 매수 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더 떨어진다 해서 저는 좀 매수할 용의가 있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이제 배당주에 대한 좀 판타지, 로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도 배당주를 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싶은 항상 마음이 있었거든요. 배당주에 대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포스코홀딩스를 좀 사보고 싶다. 네, 저는 좀 이 정도로 좀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지금 이제 시청자 수가 12분 정도 계시는데 혹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편하게 채팅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 상승하는 그 정도는 기대하진 않고 이거 3년 넘으면 최소 50%는 먹지 않을까. 잘 되면 100에서 200% 정도 먹지 않을까. 배당도 좋은데 이런 느낌. 네, 저도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킬러님처럼 넉넉하게 좀 여유 있게 들고 가면서 배당도 먹으면서 또 성장도 뭐 100%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최소 50% 정도 그 정도 아이디어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막 가파르게 오르겠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매수하면은 실망하실 것 같고 천천히 가자 이런 생각하면은 의외로 좀 성공하실 것 같고 의외로가 아니라 성공하실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오늘 본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매수 시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2024년 3분기 실적 안 좋았고 4분기 실적도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한 2024년 실적 뜨기 전쯤부터 조금씩 저는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아이디어 있으신 분 계신가요? 편하게 뭐 의견 나눠주시면 되고,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알면은 아는 선에서 대답하고, 모르면 찾아보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엘리님, 옥상댄스님, 이영옥님, 정숙최님, 임스미래님, 허니쭈님, 안산오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